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생긴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몸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은 말없이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오랜 시간 함께해온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관계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의 기능 저하, 그 이상의 감정적 충격을 동반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자신이 없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런 말들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되뇌며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이름은 유정한 47세의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상담하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남성입니다. 그분들은 처음엔 조용히 앉아 계시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에서야 입을 열곤 하십니다. 선생님, 혹시 저만 이런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늘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아니요. 결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성기능 저하는 대부분의 남성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군가는 그걸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말 못한 채 외롭게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점이죠. 특히 대한민국의 아버지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기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는 건 대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피로가 쌓이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몸의 반응은 점차 둔해집니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자극에도 반응이 없고 어느 순간부턴가 아내와의 스킨십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고 결국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건 기능 저하 자체보다도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위축감입니다. 나는 이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끝난 걸까?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이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휘감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악순환입니다. 긴장하면 몸은 더 굳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반응은 더 떨어집니다. 몸의 문제는 마음으로 옮겨가고 마음의 무게는 다시 몸을 짓누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약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효과가 짧고 점점 더 많은 용량을 요구하며 부작용의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를 앓는 분들은 약물 복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약 없이도 수술 없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그 열쇠는 우리의 몸속 아주 작고 섬세한 지점들에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올해 74세이신 이정규 어르신은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는 늘 엄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상담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는 하는데 스킨십은 거의 없어졌어요. 아내는 아무 말 안 해도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실망한 표정이. 이 어르신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상담을 몇 차례 거치며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내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안아줬는데 이젠 손끝 하나 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분께 제가 추천한 건 약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90초만 투자해서 3가지 특정 부위를 지그시 자극하는 간단한 지압법이었습니다. 의심도 많으셨고 처음엔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죠. 그런데 2주 후 상담실에 들어오신 이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이 어르신처럼 몸이 반응을 되찾기 시작하면 표정부터 바뀝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아내와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회복의 순간들이 삶 전체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이라는 단어를 감퇴나 쇠퇴와 연결짓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년이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새롭게 꽃피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의 회복은 단순히 몸의 기능만이 아니라 자존감과 정서적 연결,
그리고 삶의 활력 전반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여정은 단지 의사의 처방이나 병원의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몸을 다시 만지는 것, 내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몸은 아직 반응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생명력의 스위치를 켜는 법.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변화든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 데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단단한 돌조차 변화시키는 법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무뎌져 있던 감각, 줄어든 반응력, 느려진 혈류. 이 모든 걸 다시 깨우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계나 고가의 시술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자극을 올바른 부위에 꾸준히 반복적으로 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자극이 바로 제가 제안드리는 황금 90초 지압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실천 요법입니다. 약도, 기계도,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두 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디를, 왜,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가? 이 지압법은 세 가지 핵심 지점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한의학과 신경생리학적 원리를 접목해 설계된 것으로 몸의 생명 에너지 흐름을 회복하고 성기능의 중요한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내 몸에 잠든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 기해혈. 기해혈은 배꼽에서 손가락 두 마디 아래에 위치한 곳으로 기의 바다라 불립니다. 생식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혈자리이며 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30초간 문질러주면 하복부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고 혈액순환이 증가하며 골반 장기, 특히 전립선과 생식기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이 이완되며 성반응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두 번째 스위치 백회혈. 머리 꼭대기 정수리 중앙에 있는 이 혈자리는 뇌의 혈관과 자율신경이 밀집한 곳으로 정신 집중, 심리 안정, 혈압 조절 등에 영향을 줍니다.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는 자극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낮춰줍니다. 성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스위치 용천혈. 발바닥 중앙보다 살짝 앞, 움푹 들어간 부분에 있는 이 혈자리는 기운이 솟는 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발 각각 15초씩 부드럽게 누르면 하체의 혈류가 전신으로 올라오며 말초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는 심장, 신장, 생식기 계통과도 연결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발기 반응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세 지점을 연결하는 리듬이 바로 황금 90초입니다. 기해혈 30초, 백회혈 30초, 용천혈 양쪽 15초씩 총 30초. 이렇게 하루에 단 90초. 이 시간이 몸의 잠든 감각을 깨우고 흐름을 바꾸는 황금 시간이 됩니다. 초기에는 반응이 미미할 수 있지만 따뜻함, 가벼움, 반응이라는 순서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확한 위치, 부드러운 압력, 꾸준한 반복이라는 조건이 지켜질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혈자리, 즉 기해혈백 회혈용 천혈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각 지압 부위의 위치 찾는 법, 자극하는 방법, 시간대에 따른 루틴 구성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를 제대로 익히는 것이 지압법의 핵심 실천력입니다. 기해혈은 배꼽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아래, 약 34cm 아래에 위치합니다. 손가락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편하며 누르면 약간 단단하면서도 중심감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손바닥을 댄 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30초간 문질러 주세요. 아랫배에 온기가 스며든다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이어가며 손바닥의 온기가 배 안쪽 장기까지 자극이 들어간다는 상상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하면 장이 깨어나고 저녁에 하면 하루 피로가 풀립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손난로로 아랫배를 데운 뒤 지압하면 효과가 더 빠릅니다.
백회열은 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수평으로 연결했을 때 머리 정수리 중앙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백회열이라 부릅니다. 손끝 두 개를 이용해 연필로 종이를 두드리듯 가볍게 톡톡 두드립니다. 지속적인 리듬으로 30초간 자극해 주세요. 너무 세게 두드릴 필요는 없으며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백회열을 두드리면 뇌파가 안정되며 나는 이완되고 있다고 속으로 되뇌면 신경계 자극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용천열은 발바닥을 3등분했을 때 앞쪽 13부위, 발가락과 발바닥이 만나는 움푹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양발을 번갈아 가며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원을 그리듯 15초씩 문질러 주세요. 합쳐서 30초입니다. 살짝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면 정확한 지점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욕 후 지압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수면 전에 실시하면 발이 따뜻해져 불면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이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 루틴은 기상 후 10분 이내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신 후 앉은 자세에서 기해열 마사지 30초, 눈을 감고 백회열 두드리기 30초, 침대에 앉은 채로 양발 용천열 누르기 15초씩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회복 중이다. 나는 살아있다. 라는 자기암시를 3회 반복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루틴은 하루의 활력을 깨우고 부교감 신경을 안정시켜 긴장 없는 시작을 돕습니다. 저녁 루틴은 잠자기 전 침대에서 수행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배와 발을 덮은 후 기해열 마사지 30초, 백회열 두드리기 30초, 용천열 자극 15초씩을 실시하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이 루틴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신 안정과 수면 유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2회 각 90초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장소는 어디든 가능하고 도구는 내 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지압법은 성기능 회복, 혈액순환 촉진, 자율신경 안정, 수면 질 향상, 자신감 회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실천자들은 이제는 아침이 두렵지 않다, 잠이 깊어지고 낮에도 덜 피곤하다, 관계를 피하던 아내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해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앞서 소개한 황금 90초 지압법을 매일 실천하면 몸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과 환경, 음식, 그리고 마음가짐이 함께 작동할 때 회복은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압법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지는 생활 습관과 보조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회복을 가속화하는 추진력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습관은 바로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은 장기를 부드럽게 깨워주고 혈액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은 신장을 자극하고 밤새 응고되었던 혈액을 순환시키며 장운동을 활성화시킵니다. 기해열 마사지를 하기 전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면 복부 내부 장기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따뜻한 물은 수면 중 탈수를 방지하고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용천열 자극과 병행할 경우 하체 혈류 순환이 원활해지고 밤새 따뜻한 기운이 유지됩니다. 작고 간단한 변화지만 이 습관 하나로 지압 효과는 훨씬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지압과 더불어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운동을 넘어서 성기능 회복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걷기를 통해 발기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데 중요한 골반저근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며 하체 혈관이 열리고 생식기로 가는 혈류가 풍부해집니다. 걷는 동안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심리적 안정을 주고 성적인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하며 느리게 걷는 것이 더 좋고 어려운 날엔 집안에서 발 뒤꿈치 들기, 무릎 들기 정도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복식 호흡은 단순한 호흡 조절을 넘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복부 내부 장기를 자극하는 명상과 같은 루틴입니다. 성기능 저하는 대부분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에서 시작되므로 복식호흡은 그 모든 긴장을 내려놓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복식호흡 실습은 등을 곧게 펴고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볼록해지도록 합니다. 약 4초. 이후 입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아랫배가 홀쭉해지도록 합니다. 약 6초. 이 과정을 610회 반복하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반응성이 상승합니다. 심리적인 회복 없이는 성기능의 회복도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의 상처는 깊어지며 나는 늙었다, 쓸모없어졌다, 이젠 끝이다라는 생각은 몸까지 굳게 만듭니다. 이때 감사일기와 자기암시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일기는 매일 밤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으로 아내가 미소 지었다, 몸이 따뜻했다, 딸이 전화했다와 같은 단순한 행위가 뇌의 긍정 회로를 자극하고 호르몬 균형과 신경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기암시는 나는 회복 중이다, 내 몸은 다시 살아난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짧은 문장을 지압 중에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반복된 자기암시는 뇌의 회로를 바꾸고 몸의 반응을 다시 살려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생활 루틴은 천연 정력 강화차 습관입니다. 몸을 안에서부터 도와주는 먹는 지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재료는 구기자, 오미자, 인삼입니다. 구기자는 간 기능 보호, 시력 회복, 정력 강화에 탁월하며 말린 구기자 1티스푼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 아침에 마시면 좋습니다. 오미자는 기침, 천식, 심장 기능 강화, 성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며 신맛은 위를 자극하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인삼은 면역력 상승, 피로 회복, 활력 증진에 효과적이며 성기능 회복에 고전적으로 사용되어 온 대표 한방 재료입니다. 예시 레시피는 구기자 5지, 오미자 3지. 인삼 약간을 뜨거운 물 500ml에 넣고 15분 이상 우려 하루 한 잔 섭취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지압을 병행하면 몸 안팎으로 회복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하루 루틴 요약으로는 기상 직후 따뜻한 물 지압 90초 복식호흡, 자기암시, 오전 중엔 20분 걷기 또는 집안활동, 오후엔 충분한 수분 섭취 및 간식 대신 견과류나 오미자차, 저녁 식후엔 감사일기 작성과 지압, 복식호흡, 자기암시를 실행합니다. 취침 전엔 따뜻한 물 한 컵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병원 진료실에서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입니다. 그분은 몇 달 전 처음 내원하셨을 때 기운 없고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내와는 3년 넘게 관계를 갖지 않았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아무 의욕이 없다고 하셨죠. 진단 결과 기능상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심리적 위축과 신체 감각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건 간단한 90초 지압법과 감사일기, 따뜻한 물 마시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루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심정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죠. 3주 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예전처럼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고 5주가 지나면서는 아내가 먼저 표정이 밝아졌다고 칭찬해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손을 잡고 걷게 됐어요.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는 줄 몰랐어요.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합니다. 남성의 성기능 저하는 단지 생식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 정체성, 감정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성공적인 회복은 몸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회복시키는 여정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지압이 몸을 위한 거라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내 마음이 더 좋아졌어요. 아내랑 같이 TV를 보다가 손이 닿아도 이제는 얼어붙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루 3분 매일 실천한 결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그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주 받는 질문으로는 지압법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혈액순환 촉진과 자율신경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몸은 반복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특히 부드럽고 꾸준한 자극은 신체 감각을 되살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약을 먹고 있는데 지압을 같이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압법은 부작용이 없는 자극요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물 치료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단 복용 중인 약물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라는 질문도 자주 들어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35일 내에 따뜻함이나 편안함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고 2주가 지나면 아침 반응이나 수면의 질, 피로 회복 등에서 명확한 체감이 가능합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가능하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실천하는 부부는 회복 속도도 빠르고 관계의 깊이도 다시 살아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그 작은 대화가 다시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실천자들은 말합니다.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줬어요. 그동안 자꾸 멀어졌는데 요즘은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요.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이제 안 해요. 딸이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무 말 안 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해낸 느낌. 하루에 90초. 그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젠 지압을 안 하면 허전해요. 혹시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나도 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변화의 문 앞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아랫배를 부드럽게 문지르기, 머리를 톡톡 두드리기,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보기. 단 90초. 이 시간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열쇠가 됩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지속성, 그리고 자기 돌봄입니다. 마무리하며 저는 47세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 유정환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관계도 살아난다는 사실을요. 성생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이며 자신감이며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90초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